안녕하세요. 전국이 들썩들썩 싱글벙글 대한민국 신나는 예술여행입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사업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각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해주시고 옆 사람을 생각하는 관람 예절을 꼭 지켜주세요. 자, 지금부터 신나는 예술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신나는 예술여행, 오늘은 시 콘서트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그리고 가을이면은 시와 무관한 사람이어도 한 편의 시가 그리운 시절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맘때쯤이면은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불거라 꽃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하는 조지훈 시인의 낙화를 가끔 읽곤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황성희 이선옥 시인과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와 음악이 있는 시 콘서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희 시인의 시 지옥의 부심을 시인이 직접 들려주시겠습니다. 지옥의 부심. 태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자라나지 않을 수 있었다. 한평생 한 개의 표정으로 일관하는 공산품이 될 수 있었다. 사소한 뼈 하나 녹슬지 않은 채 서랍 속을 뒹굴 수 있었다. 이 동네 저 동네 후줄근하게 늘어진 전선이 될 수도 있었다. 빛바랜 전단 덕지덕지 붙인 채 아무 오줌에나 묵묵히 젖는 후미진 골목 어딘가에 전봇대가 될 수도 있었다. 속이 텅 빈 건전지나 양팔을 잃은 의자, 거리낌 없이 낭비되다가 끝내 소용없어지는 무엇, 이를테면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다. 곡식을 잔뜩 채운 입이 아닌 다른 모든 것. 사망자 심심찮게 출몰하는 저녁 뉴스에 맥주 한 잔 곁들이며 감쪽 같은 사지 속에 속절없이 갇힌 채 조아라 사는 걸 보면 사랑이며 행복 같은 이 세계에 사탕발림이 또 없다. 아무 보람 없이도 지우개는 잘만 닳지 않는가. 나도 지우개가 될 수 있었다. 손모가지가 둥글둥글 유순하게 달아갈 수 있었다. 네, 황성희 시인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예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200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작품집으로 앨리슨의 집, 사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고요. 2권의 시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성희 시인과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금 저희에게 들려준 지우개 부심이요. 네.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부심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면 이게 지우기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나요? 이게 단어 뜻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부심이라는 말이 뭐 어떤 것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여기는 그런 자신감 있는 마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우개 부심은 지우개임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내가 만약 지우개가 됐다면 내가 사람이 됐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달아갈 수 있었다는 뜻에서 지우개 부심이기도 하지만, 이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한데, 그런 화자의 눈에 지우개는 아무 고민도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그냥 묵묵히 달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차라리 저런 지우개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 불안 없이 잘 달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 지옥의 부심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목이 유순하게 달아갈 수 네, 있었다라고 네,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지우개뿐 아니라 연필이나 책상 같은 여러 가지 일상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물들에게도 따뜻한 시인의 애정어린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현실을 현실답게 만들어주는 그 일상 소품들을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저희 이제 지금 이래 우린 자탁이라든가 물병이라든가 그냥 지나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들이기도 하고 그 중에는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보다 더 오래 이 세상에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일상의 사물들이 되게 순간적으로는 낯설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여기 이 시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네.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것이 시인에게 혹시 네. 있을까요? 네, 저도 주로 과거의 어떤 순간들인 것 같아요. 특히 좀 유약했던 어린 시절, 그런 다음에 좀 실수가 많았던 청소년 시기의 몇 장면은 이런 지우개가 있으면 좀 싹싹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소위 생각이 말하는 흑역사?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인과의 대화는 언제나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특별함에 음악을 보탠다면은 더 좋아지겠죠. 돈 테크만 밴드의 가시나무를 청해 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며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마음속을 비춰보는 것 같은 노래 가시나무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와 음악이 어우러져서 시 콘서트 분위기로 젖어드는데요. 이번에는 이선욱 시인의 낭독으로 이발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발소에 앉아 생각하네. 머리를 깎는 이발사와 함께 차분한 목소리의 뉴스를 들으면서 비스듬하게 바라보는 거울, 그리고 가물거리는 눈. 우리는 변화하고 있구나. 조금씩 이상하게 아름답게. 새하얀 가운을 입고 앉아서 이렇게 조금씩 환하게. 네, 이선옥 시인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출생이고요. 2009년 문학동네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해서 펴낸 시집으로 탁탁탁이 있습니다. 월간 대구문화 기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역 문화와 함께 더 발전하는 이선옥 시인을 함께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네. 이발소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대부분의 남자들도 미용실에 가서 저도 머리를 그렇죠. 예. 그러시죠. 예. 근데 이 시의 배경을 이발소로 선택한 데는 어떤 배경이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발소라는 공간이 사실은 막 시대의 유행을 막 선도하고 막 아주 세련된 공간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사실은 좀 낡은 공간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공간에서도 사실 이 시의 주제는 변화이거든요. 그런 낡은 공간에서도 변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변화가 아닐까. 아주 막 세련되고 유행에 따라가는 공간에선 당연히 변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런 공간에서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진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또 변화시키는 걸로 내 몸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러하여 세상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의 변화는 이 시처럼 점진적이거나 또는 아름답거나 또 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막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심지어 저도 그런 변화를 못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뭐랄까? 그냥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도 이 변화라는 게 막 내가 생각한 대로 아주 천천히 아름답게 변화하지는 않잖아요. 맨날 변화는 막 어쩔 수 없는 순간에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원치 않아도. 그렇죠.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하더라도 조금씩 환하게 좀 바뀌고 싶다는 건 제 바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끝대목이 이렇게 조금씩 환하게 네. 참 가슴으로 와닿는 대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음 가슴에 담고 노래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돈 테크만 밴드가 여러분께 음악 들려드립니다. 너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그때 그늘에서 지친 마음 마을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때 그늘에서 지친 마음 마을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네,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조용필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오늘 돈 데크만의 연주와 밴드로 함께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 한 편 만나보겠는데요. 이선옥 시인의 시 화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장, 이선욱. 그녀는 거울 앞에서 너머의 세계를 바라본다. 그곳에 앉아 있는 자신의 훗날을 상상한다. 그것이 그녀의 얼굴에 새로운 화장을 선사한다. 화장이 그녀를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면 그녀는 낯선 각도로 자신의 이목구비를 이리저리 비추어 본다. 그녀가 비추어 보는 방향을 따라 거울에서는 벌꿀 같은 햇빛이 흘러내린다. 흘러내리는 그것에는 그늘이 없다. 대신 그 사이로 분무 같은 향기들이 날린다. 그러면 그녀는 눈을 감고 거울 위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서서히 거울을 닦아내며 그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지워나간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지우면서 거울에 비친 모든 것들을 닦아낸다. 날리는 향기마저 모두 닦고 나면 그녀는 이제 거울의 뒤편에서 다시 눈을 뜬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뜨는 눈이다. 이때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봄의 세계이다. 네, 이선옥 시인의 시 화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화장하는 여성의 그 모습이 시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에 화장하는 여인의 배경이랄까 아니면 모델이 되는 누군가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런 시 쓰면은 누가 모델이 좀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시 쓰는 방식이 누군가를 특정해서 모델을 두고 이런 방식을 잘 차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선옥 시인의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그 여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죠. 아니 근데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집에서 제 아내나 뭐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화장하시는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뭐랄까요? 어떤 여성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 시에서 중요한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남자잖아요. 그렇죠. 남자인데
주인공을 여성으로 등장시키는 거, 사실은 저는 이런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는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시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아이의 입장에서 시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시의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사람들도 이해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로부터 늘 들어왔던 역지사지가 예, 그쵸. 이때 해당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런 셈이죠. 사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어린이 입장에서, 노인의 입장에서 시를 쓴다면 정말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네. 시인으로서는 좀 더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네. 그럼에도 그 시 쓰는 주체는 저니까 네. 제 생각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라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이 시를 읽으면서요. 그 환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무 네. 같은 향기가 날린다라는 대목도 있었고, 이런 경우를 들어서 환상적 리얼리즘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 리얼리즘이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하필 화장하는 여인으로부터 어떤 환상을 느끼게 하는 또는 그리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사실은 우리가 화장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무언가 자신의 모습을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바꾸고 싶은 욕망인데 사실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매만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 욕구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바뀌면서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 전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죠. 그 나비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작은 게 바뀐다고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얼굴 하나가 바뀌면서 사실은 세상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만큼 자신의 얼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좀 더 확장하면은 내 집 앞을 쓰는 것이 지구 한 귀퉁이를 깨끗이 하는 것 같다라는 네, 맞는 말이죠. 것과 같은 나비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인과의 대화는 참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선욱 시인의 시 화장을 시인과의 대화를 해봤고요. 이쯤에서 음악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돈 데크만 밴드의 마법의 성을 청해 듣겠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네, 화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이선옥 시인의 시 화장을 듣고 이렇게 마법의 성 노래를 듣고 나니까 아,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분이 서로 상대방의 시를 한번 소개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마 또 다른 맛이 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선욱 시인께서 황성희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용감한 녀석. 나는 뭐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입을 뽑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나에 대한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코를 뽑아 잔디밭으로 던졌다. 쓰레기통 속 입이 제발 외쳤지만 나는 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두 눈을 뽑아 호수로 던졌다. 나는 다 버리고도 내가 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 하나를 뽑아 운동장으로 던졌다. 다리는 트랙을 따라 공중공중 뛰었다. 나는 내가 없어진 뒤에도 이 세계를 믿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다리를 모닥불 속으로 던졌다. 이목구비 없는 감자 같은 얼굴, 양팔이 남은 몸통을 끌어안고 대굴대굴 운동장을 구른다. 나는 아직 약간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것이 두렵지 않다. 눈물은 오직 눈동자의 몫일 뿐. 네, 이선욱 시인께서 동료 황성희 시인의 네. 시를 낭송해 주셨는데 동료 시인의 시를 낭송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이거든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진작에 좀 해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희의 기획이 아주 주요했군요. 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황성희 선생님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저희 시인들이 요새는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다기보다는 눈으로 읽는 거에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 그러면은 황성희 시인께 묻겠습니다. 본인의 시를 다른 시인이 이렇게 낭송하는 경우가 가끔 있나요? 거의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낭송한 적은 있는데 다른 시인이 이렇게 직접 낭독을 해두니까 제가 읽을 때와는 또 좀 다른 느낌이 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작품을 보듯이 감상할 수 있어서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아, 너무 낭독을 좋아요. 해주셔서 제가 이따 한 편 낭송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죄송한 생각이 지금 들려고. 아유, 무슨 소리세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황성희 시인께서 이성록 시인의 시를 낭송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 속에 보니까요, 입을 뽑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네네. 아, 정말 용감한 녀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네. 어떻게 이런 시를 쓰게 되셨을까요? 아, 제가 하는 생각 자체가 좀 추상적인 생각일 때가 많아요. 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 보고 싶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을 한번 경험한다면 그게 어떤 느낌일까? 네. 자주 해봤던 생각인데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비현실적이고 좀 추상적인 측면을 읽는 분들이 좀 재미있고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좀 쉬운 언어로 시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모아서 시 속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저희들로서는 독자들로서는 쉬운 시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읽었을 때 바로 그냥 가슴으로 들어오는 시들을 네, 네, 맞아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네. 근데 저는 살아가면서 용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 용감한 녀석이잖아요. 네. 그 시인께서는 용기 있게 결단한 살면서 용기 있게 결단한 어떤 것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이 용기가 없으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세 가지 순간을 꽂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28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문예 창작과에 입학했던 것. 아, 정말 늦으셨네요. 네. 그걸 첫 번째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제가 32살에 결혼을 한 것.
네. 그걸 두 번째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일은 제가 35에 아이를 출산한 것. 이또 배고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결혼과 자녀를 출산해 보는 경험이야말로 삶에서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때 책임이 당시에는 수반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좀 없이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용기 있는 결단에 축하드리고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시에 어울리는 그 노래를 네네. 시인께서 유재하 곡을 선택하셨어요. 네네. 유재하 가수를 좋아하세요? 네, 제가 그 유재하 가수의 그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를 그 대학 무렵에 거의 처음 알게 됐는데 노랫말이 일반 대중가요하고 다르게 마음속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재하 씨 노래를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 노랫말도 노랫말이지만 그 선율 자체가 정말 이 시를 소리로 표현한 게 있다면 이런 음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서의 울림을 크게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가을에 좀 울적한 기분이 들 때는 이 가수의 노래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택한 노래가 가시나무였고 이번에 네. 또 가리워진 시간을 선곡하셨는데요. 네. 돈테크만 밴드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리워진 시간.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이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는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더주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제갈 길을 찾아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싸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더주 가리워진 나의 길 예, 오늘 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유재하 노래
가리워진 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돈테크만 밴드의 연주로 가리워진 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이 더욱더 가을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황성희 시인께서 이선욱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해 주세요. 네. 교차로 이선욱. 교차로에는 지나가는 차들이 있다. 지나가지 않는 차들이 있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무엇은 무엇인가를 마주한다. 그리고 물끄러미 신호를 바라본다. 어떤 경적은 낯선 타이밍으로 울리고 덕분에 거리는 엉키지 않았다. 누군가는 머리칼을 날리며 뛰어간다. 놀라는 것은 평범한 삶이다. 놀라지 않는 것도 평범한 삶이다. 신호가 바뀌고 불빛의 흐름이 일제히 방향을 바꾼다. 전조등에 눈부셔하는 사람처럼 실상은 늘 그 반대편에 있다. 아무것도 건너지 않았으나 순간은 정면을 스쳐가고 사유는 느리게 교차한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저녁이 있고 또 저녁을 역행하는 계절이 있고 그것들은 하나의 질서를 형성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위험하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무사하게. 잘 살고 있는 한편에는 유쾌한 고독과 혐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누군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나 불현듯 한 대의 배달 오토바이가 소멸하는 유성처럼 지나갈 때 그렇게 흔들리는 두 눈과 꼭 감은 두 눈과 내 손을 잡고 있는 너와 너의 유일한 세계는 바뀌지 않고 더러는 이유도 없이 온통 전멸하는 신호들. 네, 이선욱 시인의 시 교차로를 감상했습니다. 황 시인께서는 이 이선욱 시인의 시를 소개하시면서 이 이선욱 시인께 하고 싶은 얘기가 혹 있을 것도 같아요. 저는 시와 상관이 없는 건데 정말 좀 엉뚱한 질문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신호 이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실 때 주로 차 안에서 뭘 하시는지 갑자기 그 생각이. 신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차로 안에서 신호 대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참 감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차로에서는요, 사실 그 자동차만이 아니고 또 여러 사람들도 자동차도 교차를 하게 되잖아요. 네. 여기에는 그 교차로를 지으시면서 이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상했습니다. 네. 다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시를 쓰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할 때는 신호에 집중을 하고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걸어가는 그 보행자의 입장으로 쓴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교차로 하면은 어떤 풍경이 하나가 뭐 구체적인 풍경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장면 자체가 떠오르는 그런 형상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교차로가 좀 상징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한 지점만 좀 바라보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차로를 보면서 사물이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도 한 지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차로에서는 한 지점만 보아서는 위험하죠. 예. 이제 그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작품 속에 교차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나와 연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은 서로 교차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정적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시가 혹시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편의 연애시처럼 읽히기를 바라신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연애시예요, 이건. 역시 시인의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제가 사실 연애시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이 시는 연애시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사는 연인들의 연애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도시라는 공간이 얼마나 삭막해요. 되게
뭐 무섭기도 하고 배달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 낭만은 조금 덜하고요. 저는 낭만보다는 좀 더 삭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삭막한 순간에 전 와이프랑 손을 잡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 또 좋은 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불행하고 위협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거,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게 그 연인 간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가을을 사랑 없이 어찌 견디랴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따뜻한 것이 그리운 시절이잖아요. 우리 모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손도 잡고 등도 토닥거려 주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한 곡이 필요하겠지요. 네.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요 노래를 좀 들으면 이 시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딱입니다. 네. 네, 부탁드려요. 그대 어깨 위로
10월 깊어가는 가을에 사랑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2020 신나는 예술 여행, 오늘은 시 콘서트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 주말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오늘 이렇게 대구문학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은 분명히 문화에 그리고 우리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관객의 목소리로 시 한 편 들어보자고요. 황성희 시인의 어떤 소원을 어느 분이 전해주실까요? 예. 어떤 소원, 시 황성희. 어떤 종류의 감상은 경계했고 어떤 종류의 시는 배척했다. 어떤 곳은 애서 가지 않았고 어떤 곳은 동경했으며 어떤 곳은 벗어날 수 없었다. 어떤 행동은 경멸했고 어떤 행동은 염원했고 어떤 행동은 멈출 수 없었다. 어떨 때는 여기라서 좋았고 어떨 때는 여기라서 무서웠고 어떨 때는 여기 말고는 없었다. 신문이 배달되는 아침마다 무엇인가 패배한 듯 억울한 심정, 개에게 물려 죽을 것이 뻔한데 미리 개를 용서하라는 어머니 말씀. 어떤 사람의 소원은 바람 같은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네, 황성희 시인의 어떤 소원을 정말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계명문화대학교의 계명 교수를 하고 있는 김일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마이크 좀 더 들고 네. 시 낭송을 하셨는데 어떤 소원이잖아요. 네. 이 방금 시를 쓴 시인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시인에게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정말 사람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요. 어떤 소망을 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저러한 시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의 소망은 무엇인지요? 네, 일단 너무 시를 잘 읽어주셔서 제 시인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낭독을 하시는 분인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소원은 이제 정말 고3 수험생이 된 것처럼 글쓰기를 좀 바짝 집중해서 해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좀 생활이 많이 그동안 다양하고 산만해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좀 치열하게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서 더 잘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인에게 글쓰기를 좀 더 치열하게 하겠다는 소원은 그다지 신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시 낭송해 주신 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세요? 저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살다 보니까 정말 애정이 교차하는 게 너무도 많은데 한 해 한 해 이렇게 세월이 먹어감에 따라 다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원 감사합니다. 꼭 이루시고요. 네. 누구나 살면서 한 가지 소원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요. 다시 음악 한 곡 듣고 또 시를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죠. 이 계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데크만 밴드의 연주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돈데크만 밴드의 연주한 노래로 들었습니다. 노랫말은 참 아름답지만 그래도 참 쓸쓸한 음악이죠. 이 계절에 사랑이 끝나지 않고 혹시 끝났더라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참여하신 관객 한 분을 모시고 이선옥 시인의 시 황혼곡을 감상해 보실 텐데요. 어느 분이신가요?
아, 먼저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저는 이제 중1밖에 안 된 이우성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시 읽는 거 좋아해요? 네, 교과서에 나온 거밖에 읽은 적이 딱히 없어요. 오늘 이 시를 읽음으로 해서 아주 특별한 가을, 아주 특별한 중학교 1학년 가을을 보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선욱 시인의 시 황혼곡 참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읽기에 황혼곡. 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황혼곡 시 이선욱. 칠 줄도 모르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한 손으로 건반을 눌러보다가 다행히 도레미 정도는 알아서 강물 건너듯 음을 건너지는 못해도 건너갔다 돌아오지는 못해도 그늘처럼 젖어 있는 징검다리 딛는 순간마다 가라앉았다. 다시 떠오르는 건반들의 소리는 어느 날 저녁처럼 낯설지 않아 어떤 음은 물새처럼 날아가 별들을 지우듯 사라지고 어떤 음은 잘못 던진 물수제비처럼 얼마 못 가 가라앉아 버리고 그저 듣다가 생각에 잠겨도 좋아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를 때마다 만져지는 이 단단함에 관하여 무슨 뭐 할 말은 없더라도 이렇게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처럼 조금 더 오래 앉아서 물들어가는 어스름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 오늘의 절정이든 무엇이든 아름다움과는 무관하게 네, 큰 박수 네 부탁. 아, 우리 친구는 시인한테 혹시 질문 있어요? 딱히 시에 관한 질문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시와 좀 별개되는 질문인데 저기 칠 줄도 모르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 건반 한 손으로 눌러보다 이거 혹시 경험담인가요? 한번 해보셨는지? 일단은 그 시를 너무 잘 읽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저는 오히려 그 이제 중학교 들어가신 이 친구분의 청아한 목소리로 들으니까 훨씬 더 시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경험담이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예, 경험이에요. 네, 그런 경험 있잖아요. 피아노 있으면 한번 쳐보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피아노를 못 치거든요. 딱 요만큼 도레미 정도만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졸라서 기타 학원을 이제 다니게 됐는데 이제 기타 학원에 가면은 처음 배우는 게 뭐 이렇게 도레미 하고 코드 잡고 아주 간단한 곡들 이렇게 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기타로 치고 싶은 곡은 아까 뭐 돈데크만 밴드가 연주를 해줬지만 아주 멋진 곡들을 하고 싶은데 난 항상 기본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피아노로 친다면 뭐 우리가 사실 피아노를 친다 좀 칠 줄 아네 이러면 돈데크만 밴드처럼 좀 쳐야 좀 칠 줄 아네 하는데 실상은 도레미 정도밖에 못 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상 도레미 치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아름다움과 무관할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기본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다. 그런 뜻을 담아서 시를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 친구가 아주 핵심 질문을 한 그럼요. 것 같네요. 네, 네, 그 시 제목이 황혼곡이에요. 시의 배경이 어스름 무렵을 황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인생을 말하면은 나이 들어서 저물어 갈 무렵을 황혼이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저 어린 친구나 또는 시를 쓰신 이선욱 시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황혼이라고는 조금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황혼의 두 가지 뜻이 있죠. 이게 노을 지는 무렵도 있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이 친구가 읽어주셨는데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게 저는 이 시를 20대 초반에 썼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쓴 시죠. 아, 그러면 이 시인의 나이를 대충 짐작이 되는 예,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썼던 시들이 더 애늙은이 같은 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공격적이고 막 좀 활달하고 이런 연애시도 쓰시고? 아, 예, 그렇죠.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젊은 사람 혹은 어린 친구 10대, 20대라도 충분히 나이 들어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고 혹은 혹시 50대, 60대, 70대 가시는 분들도 훨씬 더 젊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나이의 기준이 아니라 그 황혼이 가지는 본질 같아요. 점으로 간다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움과 무관한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점으로 가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시인들이 시로 우리의 삶을 표현해 줌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읽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그 역할도 의미가 생기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선욱 시인과 황성희 시인의 시 앞으로 많이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가을 들판에는 억새가 일렁이고 또 물가에는 갈대꽃들이 피어나잖아요. 그야말로 황혼이고 계절로 봐도 황혼이고 또 지금 가을 오후가 돼서 어스름이 이제 그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어스름이 될 텐데 이쯤에서 한번 들어볼 노래는 어떤 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까? 어떤 노래가 준비돼 있죠? 아, 그리움만 쌓인. 아, 예. 그러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면 정말 오늘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 마무리는 남았지만은 일단 노영심 노래 그리움만 쌓이네를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네, 주말 오후입니다. 가을 들판을 찾아서 10월을 즐기는 것도 참 좋겠지만은 이렇게 음악과 시가 어우러지는 이 시간 참 멋지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황성희 시인의 시 아버지와 코레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코레, 황성희. 우리 아버지, 며칠 전 끝이 났다. 생겨난 지 74년 만에 도로 없어졌다. 장렬하게도 아니고 비운의도 아니고 천재적인도 아니고 불세출도 아니고 애석하게도 아니고 억울하게도 아니고 후대의 길이 나물도 아닌 우리 아버지. 암병동 침상 위에서 끝이 났다. 그는 19살까지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자던 손자였고 자신의 아버지보다 1년을 더 살고 싶어 했던 아들이었고 이혼한 딸과 그 딸의 딸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다. 그러나 코렐보다도 단단하지 못했던 사람. 우리의 죄 많은 손끝에서 순식간에 미끄러졌다. 이 세계 시간 밖으로 쨍그랑 익숙한 비명을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눈물 따위가 함부로 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부서져 내렸다. 네. 황성희 시인의 시 아버지와 코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에 나오는 아버지와 코렐의 그 코렐이 그 던져도 잘 깨지지 않는다는 그 그릇 코렐이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 그릇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연결시켰는지 궁금하네요.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뭐 코렐도 그렇고 너무 일상적으로 제 곁에 가까이 있는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 제가 매일 사용하는 식기처럼 아버지도 제게는 정말 확실하고 뚜렷한 존재였는데 이제 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그릇이 깨지는 것에 비유해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수십 년 건재하던 사람이 시중에 유통되는 그릇보다도 단단하지 못한 채로 한순간에 깨진 것을 아버지의 죽음에 빗대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정말 그 그릇이 깨지는 것도 순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네, 좀 떠나셨군요. 근데 보통의 우리들은 아버지가 떠나도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런데 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인이 이럴 때는 참 부럽습니다. 네. 근데 또 부럽기도 하지만 시인들에게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삶의 경험인 동시에 또 시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나 또는 불행을 시로 쓸 때 감정을 담는 동시에 또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기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편의 시를 썼지만 그것이 다 작품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죽음으로 제가 이제 시를 쓰면서 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사적인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에 머무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감하지 못한다면은 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 시인들께서 이제 제게 시를 이제 한 편씩 낭독을 부탁하셨는데 제가 골랐거든요. 아버지와 코레를. 근데 이 부분들은 아마 정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장렬하게도 아니고 비운의도 아니고 천재적인 것도 아니고 불세출도 아니고 애석하게도 아니고 억울하게도 아니고 후대의 길이 나물도 아닌 우리 아버지. 보통의 아버지가 네. 대부분 이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도 돌아가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한번 읽고 싶었습니다. 공감을 100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누구 노래인지 짐작하시죠? 이은미 노래 기억 속으로를 돈테크만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후 햇살마저 지나간 거리에 오랜 기억들은 내 곁에 찾아와 뭐라고 말은 하지만 달라갈 수 없는 지난 날 함께 느꼈던 많은 슬픈 너 후회하지 않았어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들이 낯설게 느껴져 돌이킬 수는 없겠지 우리의 숨가쁜 지난 날 애써 지우려 했던 슬픔이 끝나기 전에는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지을 수 네, 노랫말이 시처럼 아름다운 기억 속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2020 신나는 예술 여행 오늘은 시 콘서트를 함께 했습니다. 주말 오후 가을 햇살이 지나는 거리를 시인의 마음이 되어 또 가을을 닮은 걸음으로 거리를 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성희 시인 그리고 이선옥 시인 그리고 여러분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